전해드렸듯이 고영태 씨와 류상영 씨는 오늘 헌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고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들은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지난 최순실 재판에서 고영태 씨는 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 씨의 측근인 김수현 씨의 녹음 파일입니다. 고 씨는 김 씨에게 인사 발표나면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줄줄이 만나자. 세관장도 만나고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좀 써봐. 주변에 관세 문제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막 톤으로 쓰는 것들 연구해보라고 주문합니다. 검찰은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취임한 사람들로부터 사업적인 도움을 요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고 씨와 함께 헌재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류상영 WK 부장도 최순실 씨를 이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류 씨는 김수현 씨에게 못할 게 뭐가 있나 문고리도 잡고 있지 문고리에 있는 사람이 돈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고 씨는 류상영 씨가 말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밝힌 대화에서는 김수현 씨가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이라고 말했고 고 씨는 재단 이사장도 맡아야 되고라고 응수합니다. 전해드렸듯이 고영태 씨와 류상영 씨는 오늘 헌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고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들은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지난 최순실 재판에서 고영태 씨는 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 씨의 측근인 김수현 씨의 녹음 파일입니다. 고 씨는 김 씨에게 인사 발표나면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줄줄이 만나자. 세관장도 만나고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좀 써봐. 주변에 관세 문제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막 톤으로 쓰는 것들 연구해보라고 주문합니다. 검찰은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취임한 사람들로부터 사업적인 도움을 요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고 씨와 함께 헌재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류상영 WK 부장도 최순실 씨를 이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류 씨는 김수현 씨에게 못할 게 뭐가 있나 문고리도 잡고 있지 문고리에 있는 사람이 돈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고 씨는 류상영 씨가 말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밝힌 대화에서는 김수현 씨가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이라고 말했고 고 씨는 재단 이사장도 맡아야 되고라고 응수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 씨가 재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고영태 씨와 접촉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네, 최순실 재판에서 드러난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씨의 녹음 파일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 씨 측근들이 고 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부 예산을 나눠 가지려 했던 정황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김수현 씨는 2014년부터 고영태 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확보한 김 씨의 컴퓨터에서 2천여 개의 녹음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김수현 씨는 평소 고영태 씨 측근들과의 대화를 녹음해왔는데 이들이 고 씨와 최순실 씨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녹음한 최모 씨와 이모 씨 등의 대화입니다. 최모 씨가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하자 이 씨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답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36억 원짜리 연구과제를 문체부에 제안한 뒤 최순실 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예산이 나오면 나눠 가지려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영태 씨도 이와 관련해 제가 최순실과 연결돼 있고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저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에서 최모 씨는 고 씨에게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고 씨는 이 말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들도 좋다는 이야기였다고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일부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는 고영태 씨가 재단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자신이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은 해당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고영태 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종적이 묘연해져 잠적설, 해외 도피설 같은 온갖 추측을 낳았던 고영태 씨가 MBC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신변이 걱정돼 최대한 숨어 지냈다며 25일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씨는 이틀 전 예정돼 있던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는 25일로 증인신문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고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 씨가 모처에 머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진짜 목숨 내놓고 있고 최대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숨어야 되고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고 씨는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나올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25일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25일 안 가면 또 저를 믿을 텐데 그렇죠. 한번에 나오셔야 되죠. 그때 입장을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된다.
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그 지금 이메일을 확인한 태블릿 PC가 개통자가 누구로 돼 있고 돈은 누가 냈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개통자는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에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한 태블릿 PC인데 개통자 명의 정도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확인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개통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입니다. 태블릿 PC에 지금 개통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가 어떤 누구로 확인되어 있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메일 그 다른 계정으로 태블릿 PC에 이메일이 로그인된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메일로만 그 태블릿 PC가 사용됐습니까? 다른 이메일도 있습니다. 어떤 이메일로 로그인? 그거는 밝히기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다른 이메일도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막 시작된 특검의 브리핑입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이고요. 조금 전 막 시작됐습니다. 이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SMT8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SMT8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갤럭시 탭입니다. 네.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SMT8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갤럭시 탭입니다. 네. 해봤어요. 뭐나 그게. 그래 이제 드디어 이제 거짓이 서서히 들통나기 시작하니까 고영태 입을 막아라. 네. 이래 된 거고 고영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전에 뒤집어 엎어질 수 있다. 네. 고영태가 입을 벌려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 특검 검찰은 모조리 수갑을 차야 된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일단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지금 아바타 역할을 할 수. 너무 여기까지 왔거든. 너무 선을 넘었거든. 그래 우리가 적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족치고 뭐 이래 이제 정인을 보더라도 적당인데 그 선을 너무 넘어갔기 때문에 그 넘어간 만큼의 또 그런 하나의 또 그 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자가 떳떳하다 그러면 뭐 법원에도 나왔는데 당연히 헌재에 나와야지. 그럼요. 그런데 헌재에는 대통령 변호된 측에 그 씩씩한 그 변호사를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뭐 이주환 변호사 같은 건 그렇죠. 당시 뭐야 이거 완전 부적절한 인간이 그 나라를 혼란한다고 딱. 그리고 그것도 그 판사 출신 서수구 예. 변호사 예. 완전 제야와 이 보수 쪽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요. 예. 그거 뭐 딱 보면 하거든 이 새끼 막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다 이런 거 하면 샥 꽂으면 불 아픈다고. 네. 이게 이제 겁나는 거야. 이 고영태가 겁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고영태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겁이 나서 고영태를 못 나가게 하고 비호하고 숨겨주고 이런 거야. 뻔해. 우리 고영태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차원에 그렇지. 얘기를 태도를 한번 좀 우리가 오겠지. 이래. 그게 이제 어떤 뭐 고영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진실은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정황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검찰 조사를 받든지 검찰이 조사를 해보든지 뭐 사법기관 뭐합니까? 뭐 이런 부분들 관련돼가 조사를 해야 된다 해도
전혀 그거 입 다물고 있고 그냥 휴식 가만히 있는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좀 조사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영태 이자가 하는 말이 그 이경재 변호사한테 JTBC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없는 말 가지고 증거도 없으면서 뭐 아무거나 가지고 갖다 붙이는데 신성한 법정에 장난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네가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런 진실을 만약에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나가야지. 당연히 나가야 당연히 그거 가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JTBC하고 상관이 없다 했으니까 니하고 JTBC하고 둘이 가서 조사를 특검에 받아야지. 왜 상관이 없냐고. 네가 JTBC에 태블릿 PC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조사 안 했으니까. 조사 안 했죠. 그렇지만 JTBC는 고영태 책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보도를 해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쑥대밭이 됐는데 이 책임을 안 져? 정국 씨 그동안 왜 공격하신 겁니까? 이제 두 사람 거리는 2m. 고 씨가 작심하고 입을 엽니다. 최순실이 재단 자금을 1천억까지 늘리라 지시했다.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상품권을 받았다. 최순실은 열심히 적으며 반격을 도모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대신 나섭니다. 최순실 약점을 수집하고 음해한 게 아니냐고 몰아붙입니다. 고영태의 사생활, 헌법재판소에서 언급된 최순실과의 불륜설까지 들춰냅니다. 돈이 그렇게 좋냐? 한 방청객의 일갈. 무죄를 항변하는 최순실 변호인을 향한 겁니다. 퇴정 명령을 받고서야 진정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최순실이 기다린 시간이 왔습니다. 고영태를 노려보며 직접 신문합니다. 일단 고 씨를 신용불량자로 몰아붙이더니 국민은행에서 직접 계좌를 고영태 씨 계좌 보면 알 건데 신용불량 걸려 있어서 카드 못 쓰고 통장 거래 안 됐잖아. 변호사를 소개해서 해결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신용불량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왜 몰라요? 돌연 반말 섞인 말투로 고영태를 마약범으로 몹니다. 포스코 갈 때 고민우라 한 거, 명함 판 거. 개명 당시에 고민우라 하려고 법률사무소에서 했는데 전과 사실이 나와서 마약 전과가 나와서 못했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실 아니라 하네. 악이 바친 최순실, 언성이 올라갑니다. 모든 걸 제가 해서 제가 사익을 취했다는 걸로 보도됐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공범이지. 진행돼서 결론 나서 사익 추구해서 돈 생긴 거 아니지 않나요? 감정이 격해지자 재판장이 제지합니다. 길게 질문하지 말고 답을 듣고 질문을 하세요. 어떤 프로젝트도 제가 먼저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최순실 지시로 했습니다. 최순실과 고영태의 공방은 7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고영태는 넉 달 만에 만난 최순실에게 어제 단 한순간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의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의료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종환 기자입니다. 수술용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해부 실습을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의 의사들 앞에는 기증된 시신의 다리가 보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주말 한 의대에서 열린 해부학 실습에 참여한 한 의사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당시 실습은 한 의료기기 업체가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실습 교수로 참여한 인하대 의대 교수와 레지던트 2명, 개인 병원 의사 2명이었습니다. 그 사진 찍힌 분들도 이제 한조고, 그렇죠. 그 조 단위로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나 봐요. 실습이나 연구를 해야지 이제 실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니까. 의학 발전을 위해 기부된 시신으로 진행되는 해부 실습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할 만큼 경건한 분위기 속에 이뤄집니다. 관련 법률도 시신을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부용 시신의 일부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그동안 의료인들의 행태가 드러나 종종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 박탈 등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의사들 대부분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뿐 아니라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의대 측이
시신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교육용이나 연구 목적으로 해부한 경우에도 시신에 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시신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